네, 반갑습니다. 개발자 세션인데 어떻게 보면 좀 가벼운 주제 될 것 같습니다. 경량화라든지 가속 기술 동향은 어떻게 보면 최근에 좀 각광을 받는 기술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2015년, 17년, 18년 지금까지 굉장히 핫한 아이템으로 이렇게 있어 왔고요. 오늘 그런 어떤 기술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인공지능의 밸류체인 상에서 이런 추론 가속이라든지 경량화는 이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요. 대부분 현재까지 시장이 지금 아마 여기까지 많이 와 있고 이걸 살짝 건너떠서 이쪽에 지금 이제 가려고 하는 이런 단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장 상황에 대해서도 이미 인공지능을 어떻게 하면 서비스를 좀 최적화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은 대부분 먼저 하드웨어에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하지만 하드웨어 기술이라는 게 이 코어에 많이 이 디펜던스가 있기 때문에 일정 정도의 코어가 진행이 되다 보면 그걸 더 이상 가속을 할 수 있는 그 한계점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병렬 프로세싱이라든지 이런 어떤 소프트웨어적인 스택이 이제 올라가게 돼 있는데 그게 벌써 한 2007년 쿠다가 나오면서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되다가 오픈CL 2009년 그다음에 2014년도에 이르러서 시크릿이라는 이제 2조 간의 어떤 병렬 프로세싱의 표준 스택으로 자리하게 되거든요. 인공지능의 시장은 이제 여러분이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살짝 패스하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인공지능 가속 영역의 시장이라고 하게 되면 먼저 하드웨어 측면에서 굉장히 많은 M&A가 일어났던 걸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특히 자일링스가 이제 SKT하고 있다가 AMD로 인수가 됐고 인텔은 어떻게 보면 엔비디아한테 인공지능 분야에 이렇게 약간 뒤처지면서 엄청나게 많은 회사를 인수를 했습니다. 특히 이제 모비디우스, 오픈비노의 모비디우스, 너바나 최근에 지금 보면 이제 하바나, 뭐 가우디 2 해가지고 뭐 엔비디아의 뭐 A100보다 성능이 더 많이 잘 나온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무래도 저희 추측상 너바나의 기술 스택이 올라가서 이렇게 된 것 같고요. 알테라 같은 케이스는 당시 자일링스하고 같이 개발했던 FPGA 기반의 스택이거든요. 이게 버텍스 AI 이렇게 인수를 하면서 인텔이 가장 이 인공지능 스택을 굉장히 많이 이 M&A를 했어요. 그 이후에도 애플이 가져가는 어떤 조그만 모바일 환경에서 이 가속을 시킬 수 있는 하드웨어 엑스노A라든지 페이스북은 아틀라스 ML, 구글은 이 프로비노 테크놀로지를 이용해서 TPU 상의 저전력 그런 기술을 좀 지원하기 위해서 당시 이 프로비노 테크놀로지 인수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하드웨어 스택에만 가지고 이 인공지능을 최적화시킨다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 소프트웨어 스택으로서 이 병렬 코어를 맥시마이즈 할 수 있는 그 소프트웨어 스택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말씀을 드렸던 가장 오래된 스택 쿠다 그 기술 기반 위에 엔비디아 GPU가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엔비디아 GPU가 굉장히 오랜 전통을 가진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기술들이 이제 엔비디아 GPU 쿠다 기반 위에서 많이 형성이 됐고 그 위에 이제 오픈CL 나오면서 이제 인텔 쪽에서 이제 인공지능이 자기 기반의 CPU와 GPU와 FPGA를 이렇게 이종간에 통합하는 시클 쪽으로 이렇게 이제 확장을 하면서 최근에는 데이터 패러럴 C++ 해가지고 이게 DPC 뿔뿔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이 쿠다 같은 그런 영역으로 좀 확대가 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면 뭐 시그업투도 당시 이제 인텔이 인수해 가서 사라졌고요. AI 소프트웨어 옵티마이제이션이라는 영역이 별도로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 오픈 소스 기반의 아파치 기반의 이제 TVM 기반으로 이게 나오면서 옥토ML 이 분야에서 굉장히 많이 이제 큰 기업들이 이제 M&A 되다 보니까 나오고 있는 상태고요. 이 대시 AI나 뭐 보면 같은 기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하드웨어의 다양한 하드웨어 스펙을
어떻게 서포트할 것이냐. 인공지능이라고 보면 뉴럴 네트워크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네트워크를 어떻게 칩상에서 운영을 할 것이냐. 그래서 이전에는 그 네트워크 온 칩, NOC라고 많이 불렀거든요. 지금은 이제 NPU라고 보통 많이 하지만 당시에는 이런 컨셉들이 계속 진화를 되면서 이제 소프트웨어 스택들이 그 위에서 다양한 하드웨어 스펙을 어떻게 지원해서 가속화시킬 것이냐. 이게 굉장히 큰 소프트웨어 기술이라고 보시고, 지금 제가 설명하는 인공지능 이 최적화 이 기술도 어떻게 보면 이 쿠다, 오픈CL, 시클 기반의 다양한 어떤 확장판의 어떤 소프트웨어 스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소이넷은 어떻게 차별화해서 2018년도에 창업을 했는지 보시면, 그때 당시 뭐 이렇게 알테라나 뭐 이렇게 FPGA 기반으로 인공지능이 이제 학습이 되고 나면 엑셀러레이션을 FPGA 초저전력 상태에서 데이터 센터를 통해서 이렇게 서비스하겠다, 이런 상황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때 당시 저희가 오픈CL, 그러니까 인텔의 GPU를 서포트하는, 그러니까 멀티 코어가 보면 보통 한 16코어 이상 오면 이제 그 매니코어라고 얘기를 하고, 만약에 이제 그 코어 수가 GPU는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인텔에서 지원하는 GPU가 이제 오픈CL 스택 계열이었는데, 저희가 이제 2018년도에 오픈CL과 쿠다를 지원하는 그런 어떤 소프트웨어 병렬 스택을 만들어서 시장에 나왔고요. 그게 컨셉은 가장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텐서플로우나 파이토치에 백프로포게이션 엔진을 드러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차이가 뭐가 있냐? 그렇게 되면 일단 메모리가 감소를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일단 속도에도 약간의 이 어드밴티지가 생깁니다. 특히 인공지능은 이 GPU와 CPU의 메모리 상태를 별도로 두고 가면서 공유를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의 병렬이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이 바틀렉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인텔에서는 그런 기반에 대해서 원 API, 그러니까 이제 독자 노선으로 가기 시작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CPU와 GPU의 메모리를 통합을 하면서 그 병렬 형상을 없애겠다 하는 게 인텔의 비전인데, 아쉽게도 인텔만의 어떤 리그가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하드웨어 진영에서는 그걸 서포트하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각자 노선으로 지금 가고 있는 상태인데, 저희는 이 백프로포게이션 엔진을 드러내고, 이 사실 학습이 맞추고 나게 되면 사실 웨이트 파라미터하고 네트워크만 있으면 이 추론하는데, 서비스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 추론 인퍼런스 엔진만 그대로 모방을 해서 여기에 저희의 기술을 얹혀서 시장에 런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향하는 어떤 전략은 인퍼런스 온리 모델 주의입니다. 예, 현재에도 굉장히 시장이 복잡하게 어떤 기술 기반에서 전개가 되고 있지만, 개발자들이 봤을 땐 사실 어떻게 보면 자기가 이 모델링한 인공지능을 애큐러시에 희석 없이 잘 서비스를 하고자 하는 게 이제 목표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소이넷은 현재 저희가 목표로 한 게 내년까지 한 200개의 모델들을 탑재를 해가지고 대기 상태로 놓아놓은 다음에 개발자들이 학습이 되고 난 다음에 바로 웨이트만 소이넷에 탑재를 해서 바로 서비스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 비전입니다.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 모델 주라는 게 동물원에 다양한 동물들이 있잖아요. 그 동물들을 다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약간 소이넷이 차별화 포인트가 있느냐? 저희가 판단했을 때 일단 저비용, 고효율, 그다음에 유지 보수가 쉬워야 된다. 복잡하게 뭐 하나 에러 나면 뭐 코드를 알지도 못하는 코드를 보면서 뭐 갑자기 몇 개월씩 이렇게 딜레이되는, 며칠씩 이렇게 서비스가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이 난해한 부분이라는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이렇게 좀 약간 블랙박스 스타일로 하겠죠. 하지만 안정적인 어떤 솔루션을 만들어서 저 비용으로 배포를 하겠다라는 전략을 가지고 있고요. 만약에 소이넷이 가지고 뭐 자기가 직접 개발을 하겠다 그러면
굉장히 많은 난관을 거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소이넷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시작을 할 때 2018년도에는 이제 오픈CL, 시클 기반, 그다음에 이제 쿠다 기반으로 했었는데 시장의 수요가 오픈CL 쪽은 이제 퍼포먼스라든지 이런 부분에 이슈가 있어가지고 시장이 형성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2.0, 3.0, 4.0, 지금 5.0, 지금 아까 처음에 본 이제 전 세션에 트랜스포머 계열이 나오면서 이제 시장의 변화가 이제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까지 서포트하는 이제 버전 5가 이제 현재 다 쿠다 기반으로 저희 위에 소이넷이 탑재가 돼서 올라가 있습니다. 보시면 텐서RT는 기본적인 어떤 랭귀지 API 구조거든요. 그래서 그 API 구조로 모델링을 다시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근데 그 와중에 애큐러시가 자기가 이 텐서플로우나 파이토치 했던 애큐러시가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걸 싱크로나이즈 하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는데 그 외에도 모델링을 그걸 잘 알아야 되는데 또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보통의 이제 인공지능 모델링을 하기 전에 전처리와 후처리를 통해서 이제 서비스가 된 애플리케이션이 탑재가 되는데 이 전처리와 후처리에 대한 그 컴퓨팅 코스트도 만만치 않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점을 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저희가 이 메디컬 스탠다드하고 하면서 최근에 익스플레이너블 AI를 지원하는 그런 어떤 걸 이렇게 하다 보니까 텐서RT 가지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래디캠으로서 익스플레이너블 AI의 어떤 피처를 넣는다든지 아니면 이제 레이어 로멀라이제이션도 전부 다 CPU 코드를 뭐 탄다든지 텐서RT 가지고는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굉장히 많은 노멀라이제이션이 안에서 진행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소이넷을 사용을 하게 되면 개인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사용하냐? 먼저 모델 네트워크와 이제 테스팅하는 어떤 웨이트 파라미터를 먼저 저희에게 테스트 데이터하고 주시면 저희가 그걸 소이넷에 탑재를 해서 일단 저희가 대비 기존 파이터치 대비 아니면 텐서플로우 대비 이 정도 퍼포먼스 게인이 있습니다 하고 이렇게 전달해 주시면 그걸 직접 또 테스팅을 해보시고 코드를 돌려보시고 이제 저희하고 계약을 통해서 하시면 되고요. 그게 이제 저희까지 현재까지의 어떤 기본적인 프로세스였는데 최근에 저희가 모델 마켓을 런칭을 했습니다. 가서 보시면 현재 한 4, 50개 정도의 모델들이 올라가 있고요. 그 모델을 그냥 선택해서 돌려보시고 자기 웨이트 돌려서 테스트 해보신 다음에 바로 계약해서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글로벌하게 계속 이렇게 타겟팅을 하다 보니까 도큐사인 같은 걸로 이렇게 계약을 해서 바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탑재를 한 다음에 클라우드라든지 온프레미스라든지 엣지 기반에서 바로 실행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모델들을 저희가 벤치마킹 해보면 좀 전에 그 버트 같은 모델들 보면 거의 뭐 한 96, 굉장히 뭐 16배, 13배 뭐 이 정도의 게인이 있긴 있는데요. 트랜스포머 계열도 이게 팜 계열 같은 게 보시면 이게 어떻게 보면 3080 RTX 3080에서 한 64배, 65배 정도에 가까운 퍼포먼스를 냅니다. 그래서 그 외에 이제 오래된 모델 같은 케이스는 굉장히 많이 또 이게 파이토치나 이 텐서플로우들이 또 이게 이 최신 그 쿠다 기술을 많이 적용을 해 가기 때문에 많이 캐치업을 했는데 평균 한 3배 정도의 퍼포먼스를 내고 있고요. 한 메모리 경량은 메모리 어떤 모델을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레이어가 많이 낮은 경우에는 별 차이 안 느낍니다. 하지만 레이어가 이제 이 뎁스가 깊어진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한 평균 한 5분의 1로 이렇게 경량화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같은 모델이다 하더라도 뭐 나노라든지 이런 기반에서는 이렇게 안 돌아가거든요. 메모리상에서 안 올라가는데 저희는 이제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애큐러시는 희색이 되지 않습니다. 그 외에 이제 타임 투 마켓을 실현할 수가 있고요. 저희의 고객 베이스는 이 북한의 해킹할 때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를 이렇게 분석을 하고 해킹 패턴을 찾아내거든요. 근데 이제 인공지능을 최신 많이 도입을 해서 사용을 합니다. 보통 한 GPU 한 100대 정도 굴리는데 메모리가 굉장히 많이 차지하는데 유틸라이제이션이 별로 그렇게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런 케이스에서도 굉장히 그래서 추가 비용을 이제 하더라도 이제 GPU를 또 구매할 상황이었는데
저희가 간단하게 해결을 한 바 있고요. 포스코 같은 케이스는 이 라인이 분당 500m에서 800m씩 움직입니다. 그 위에 이 카메라가 초당 한 40장씩 찍거든요. 그러면서 정말 한 50여 종의 어떤 표면 분량을 검출해내는데 훅 지나가면 뭐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리얼타임을 제공하지 않으면 처리가 불가능한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렵게 모델링을 해가지고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 환경에 적용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저희를 만났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로 메모리 한 15분의 1, 속도는 한 3.5배로 가속을 시켜서 리얼타임 AI를 구현한 바 있습니다. 그 외에 뭐 중부 도시가스나 뭐 이 도시공유 플랫폼, 뉴로메카, 한국전기안전공사 다양한 곳에 이제 시스템을 딜리버리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한 현재 고객이 한 40개 이렇게 정도 되고 검증된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위에 저희가 이제 방향은 올해 11월 17일 날 런칭을 합니다. 그러니까 솔루션 데이를 웨비나도 비슷한 방식으로 개최를 하는데 그때 소이넷 엔진이 들어간 MLOps, 소이네이처를 런칭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거 잘 보시고 그때 이제 특별 행사도 있으니까 좀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여기까지 저희 세션입니다. 짧게 했지만 마지막 한 장을 제가 남겨놓았는데요. 이건 이제 소이넷이 도대체 어떻게 해가지고 뭐 대충 텐서플로우나 파이토치의 절반을 쪼개가지고 백프로포케이션 트레이닝 엔진을 날렸다. 그래서 트레이닝을 못한다. 그것까지는 알겠는데 도대체 어떻게 빠르냐, 어떻게 메모리가 경량화되느냐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으세요. 그래서 진짜 이 시간에 질문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영업 비밀을 좀 설명을 드릴까 하는데요. 먼저 기본적으로 이제 이 속도는 기본적으로 CPU와 GPU의 어떤 그 병목 현상을 GPU의 많은 부분에 이제 코드를 많이 전환을 해서 그 병목 현상이 줄었기 때문에 상당 부분 이렇게 퍼포먼스 개인이 생기는 거고요. 일단 메모리는 사실 백프로포케이션 엔진이 텐서플로우나 파이토처럼 살짝 올라와서 메모리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는 이제 그런 엔진을 드러냈기 때문에 일단 상당 부분 메모리가 경량화됨에도 불구하고 저희의 이제 기본 이 철학이 이 콜바의 밸류가 아니라 콜바의 레퍼런스, 그러니까 메모리를 그대로 접속을 해서 쓴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복적으로 메모리를 생성하지 않고 이 인터페이스를 하기 때문에 상당 부분 메모리를 절감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말은 쉬운데 기술로 구현하기는 상당 부분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